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 측이 YTN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 언론이 불법 청탁 정황이라며 고발했는데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기자회견장에서 돈 봉투를 돌렸을까 싶은데 어떤 맞습니다. 상황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달 말에 사랑제일교회는 공천 헌금 의혹을 보도한 YTN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정광훈 목사는 YTN이 북한 지령을 받아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칠 때쯤에 사랑제일교회 측 사회자가 현장에 있던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한 장소에 모이라고 공지했는데요. 당시 저희는 기자회견만 촬영하고 나왔는데 현장에 들어갔던 인터넷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에서 교회 관계자가 돈 봉투를 나눠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봉투별로 1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지나고 다 처달라는 내용에서 광고비로 그런 돈을 드리니까요. 이를 목격한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정광훈 목사 측이 공직선거법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다른 기독교 시민단체와 함께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입장을 싣고 YTN을 비판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내보내기 위해 돈 봉투를 뿌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잘 써달라라는 그쵸? 이 대가로 광고비로 줬다는 건데 광고비는 괜찮은 건가요? 우선 괜찮지 않습니다. 예, 와서 들으신 것처럼 우선 광고비라고 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저희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가 집필한 책을 광고하기 위한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거라며 YTN에 왜곡 보도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정확히 확인하고자 당시 그럼 현장 사진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당일에 책 광고 영상을 올린 기자나 유튜버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실무진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측에선 당시 현장에 책이나 보도자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교통비란 얘기도 처음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의 명함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소속을 기재를 하게 합니다. 또는 채널명을 기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현금 5만 원짜리 2장이 들어있는 1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간 이후 유튜버들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마치 말 바꾸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녹취엔 분명히 광고비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네, 광고비에 이어서 이번엔 교통비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바꿨죠. 예. 교통비는 참작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영란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언론인에게 줬을 때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법률상 식사비 3만 원, 그리고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교통비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광훈 측은 유튜버들에게 돈을 줬고 소액이라 문제가 아니라는 식인데요. 언론인으로 등재돼 있지 않은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영상 제작을 부탁하며 돈을 줬다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고비가 문제가 되는지 들어보시죠. 광고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부정한 기사의 청탁을 매개로 해서 돈을 주고받았다면은 배임 수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서울의 소리 측과 기독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조만간 사랑제일교회 관할인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지금 전광훈 목사는 네. 공천 헌금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이 비례대표 순번을 대가로 이 일부 후보자에게 공천 헌금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도 고소인이긴 하지만 거래 의혹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이틀 전에 경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기도 선관위에선 지난달 중순쯤 정광훈 목사에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올해 초에 전 목사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전 목사가 민주당 명단 70여 명을 보여주고 교회 폐쇄법을 만든 의원들이라며 절대 뽑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튜브로 송출한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3달 남았어요, 요놈들. 요놈들은요, 하나라도 여기는 찍으면 안 돼. 아멘. 가만히 있어. 여기 중에서 우리 국민의힘 정당으로 돌아온 사람이 올려봐. 있나 없나. 찍어야 돼. 여기서 전 목사가 교인들에게 교회 폐쇄법을 만든 의원들은 회개해야 한다며 비판하는데요. 사실 잘못된 명칭입니다. 정확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요.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린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슬람 사원이든 불교 사찰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전 목사가 받은 서면 경고는 선관위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 전에 내리는 행정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건데 공직선거법 85조 4항을 보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설교 등을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서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이유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 목사가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60조 위반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수사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를 성급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앞서 국회에선 야당과 시민단체가 전 목사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YTN 보도를 비판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거라 표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시민단체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제3자이긴 하지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왔고요. 또 수사 착수에 대한 과정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